자, 오늘 국회 상황이 되게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히 요약 좀 해드리면은 일단 이동관,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탄핵을 민주당이 결정을 했고요. 아직 그게 이제 통과된 건 아니고 그리고 원래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상정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다 그랬는데 확실히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 쓸데없는 힘 쓰지 말자. 우리는 개인당 몇 시간씩 해서 필리버스터 할 힘이 없다. 뭐 이래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나 그럴 줄 알았어. 해보니까 겁나게 힘들지 아주. 네. 사실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중에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남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동관 탄핵한다며 그래서 안 할래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취소했습니다. 얼마나 네. 좋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도 결국은 통과되기 때문에 그게 현명할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이요 박근혜 때 그 정보 관련한 법이 있어요. 그때 필리버스터 그거 반대하느라고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그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결국 총선에 일당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별로 안 좋은데 야당이 잘했을 때고요.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얘네들이. 해봐야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차라리 실익이 낫다. 그 보는 것 자체가 공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진당의 의원들이 돈 안 되는 일 하겠습니까? 필리버스터 그 개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재산이냐 숨기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 순간 노동법 그리고 방송 뭐 3법 본인들이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반대하면서 바로 본인들 어디에도 나가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걸 맞아요. 증명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자 노란 봉투법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 밑에 위에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사항 1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원청, 하청이 하청 있잖아요. 그 원청이 하청이 하청까지 책임져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엄격한 증명 책임 요구. 요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쌍차랑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얘네들이 원청인 회사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 정확히 몰라. 그리고 그냥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그냥 소송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얼마를 손해받는지를 증명해라 이런 거고요. 다음에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돼야 하는 권리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윤석열이 민생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사실상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노동계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직 분들 다수의 자녀들도 노동자입니다. 이보다 더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 자체가 민생인 거죠. 오늘도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가 아니라 내가 안전의 위험을 받으니까입니다. 지금 서울 교통공사에서 안전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해서 파업을 하는 거라서 사실 그거는 시민의 안전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근데 반대를 한다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힘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174명 재석에 173명이 찬성을 했고 기권 1명 있습니다. 기권의 이름 너무도 당당하게 이원욱이 기권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공천 줘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그 노동개혁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러니까 하청 그리고 원청의 노동구조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동법 자체가 그 이중구조를 완전히 되돌려 놓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대해버리면 본인들이 얘기한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말 따로 그러니까 행동 따로입니다. 노조를 악마화했던 윤석열이가 이 시점에서 이 법을 찬성할 명분도 없는 거고요. 만약 이 법을 찬성하거나 거부권 행사 안 해버리면 극우의 지지가 빠지거든.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막장으로 몰고 가는 게 자기 자식이 피해보는 거를 윤석열이 노조 탄압하는 걸 좋아하는 정말 세뇌된 개 돼지맛도 못한 이칙들이 나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진짜 그런 분노가 엄청나게 되는 몰랐다 그래서 그게 역사의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이 노란봉투법 결국에는 이제 또 방송법도 한번 볼게요. 지금 곧 이제 이것도 통과될 예정이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KBS 이사회 뭐 대통령 뭐 야당 여당 추천 이런 거 없애고 이사회를 현행은 지금 11명 이사회잖아요. 요거를 운영위원회로 이사회를 개편해 가지고 운영위원 서로 21명인데 이게 국회에서 5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전문가 대표 직능단체 6명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권력의 입김을 최소화해서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공정이잖아요. 요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청래 당시 과방위원장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수건 사업인데 요것도 이제 통과가 되면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되면 통과됐어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 저 위치에서 민생과 공정 외치는 자들의 국민 기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정하자며 공정하자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방송 3법 또 반대하고 왜냐하면 이 구조가 있거든.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이 못 이기는 척 국민의힘이 이 반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 주길 바랬으므로 내가 한다. 거부권 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윤석열 집권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두 가지 법안이 다 본회의 통과됐고요. 이후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60% 이상 되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윤석열 못한다 등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 통과시킨다 그래서 민주당이 박수를 받지 민주당이 못한다고 역풍은 안 불어요. 저쪽은 지금 맥시멈이에요. 윤석열 지지가. 더 이상 갈 게 없다. 중도층도 70대 30 정도로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 한번 볼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4월 4일 날? 그 농민표 왕창 잃었죠 지금. 그 다음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했었죠. 5월 16일 날. 근데 저때 거부권 행사할 때는 명분이 뭐였냐면 국민 건강에 불안을 초래한대. 유원병 당신 때문에 아픈 사람들 많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걸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또 거부권 행사했죠. 음. 과도한 갈등,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한대. 당신이 가장 문제야. 임기 1년 됐을 때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했고 이제 1년 6개월이 됐는데 또 거부권 2개가 행사를 할 거라고 우리는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탄핵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근데요 이게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말고도 거부권 당했던 간호법, 양곡관리법 다시 열린답니다. 제가 듣기는 그래요. 해야죠. 민주당 잘한다. 풀파워로 때리고 잘하는구나 지금. 다시 올린대요. 야, 나 이거 잘한다. 보면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제 총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이번에 본회의 전에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 7천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안에서는 영원으로 완전히 삭감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실 예결위를 거친 이후에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야당은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민생에 어떤 제대로 된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생하면 애들은 두텁게. 근데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도 보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랑 서로 토론하잖아요. 어디를 두텁게 했는지 없어. 말만 두텁게 해요. 지가 처먹는 스테이크가 두꺼워서 미디엄으로 처먹는 그런 건가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 등 해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일도 없어요. 오히려 두터워지는 거지. 아, 그동안 민주당이 미온적에서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오히려 이런 법안들 통과 이런 거는
역풍이 아니라 훈풍이 불 수밖에 없다. 잘하셨고요. 다음에 이번에 또 관련해서 하나 더 있지. 예산 관련해서. 그 사정기관 특활비. 민주당이 지금 외치는 건 그런 거예요. 소명이 안 되면 삭감해버릴 거야. 그래서 쌈짓돈으로 니들 준 거 아니야 이 얘기죠. 여러분 그 휘발휘발 있잖아요. 어디다 썼는지를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그렇잖아. 자식 새끼들도 용돈을 주는데 뭐 이제 저 참고서 산다고 그러고 뭐 산다 그러고 학원 간다고 그러고 용돈을 주잖아. 아니 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참고서가 없네. 사놓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깎아야지. 벌 세우고 깎아야죠. 실제로 지금 우리 새날 그 썸네일 중에 하나인데 5대 권력기관 불투명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합치면 물론 다 특활비는 아니고요. 우리는 뭐 특활비, 뭐 특정 업무 경비, 정보 보안비, 안보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그래 일상적으로 저런 것들 다 특활비 비슷하게 부르는데 5대 권력기관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뭐 국정원 등을 다 합쳐봤더니 2조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1조 9,814 이것도 홈쇼핑이냐? 2조 만들기 싫어가지고 맞춘 느낌이 들어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업무 추진비에 연회비 들어있고 외빈 초청 경비 들어있고 해외 출장 지원 경비 등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깎는다고 해서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지금 올려놓고 왜 우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저 이직 어르신 어떤 검사가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비정기적으로 검찰청 옆에 은행 ATM기에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입금하더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들킨 거지. 뇌물 사건 때문에 들킨 거죠. 그 뇌물은 그 돈은 뇌물이 아니고 특활비였다고 지가 분 거죠. 사건은 그런 거야. 실제로 얘네들 특활비 등이 뭐예요? 업무에 필요할 때, 수사에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보면은 막 뻘짓을 한 게 드러났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부분만 싹 지우고 내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돈이 눈먼 돈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2만 원 절대 하지 않지. 그러면 시민단체 보조금은 싹 깎아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자기 지지하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지원금을 올려요. 세상에 이런 나쁜 새끼가 있습니까?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공정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의 30%만 국민이야? 그래서 국회가 예산 삭감하고요. 검찰 등 독재 권력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깎아가지고 실제로 일 안 하는 놈들한테는 돈이 안 가게 해야지. 그 이정섭이 말고 저 검찰총장 있잖아요. 이원석이가 국회 나와가지고 우리 검사들 고생한다고 그 정도 조금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황당한 새끼들 정말. 그런 검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잉크 휘발휘발 이런 게 나왔겠어.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가해지고 있는 집중적인 수사 인력들로 다른 민생 수사는 거의 답보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특활비를 그렇게 갖다 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먹고 완전히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공기청정기 기념사진에 특활비 쓴 거잖아요. 이거 운영비에 원래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근데 또 왜 갖다 써? 특활비를 쓰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다 지우고 주면 뭔 소용이 있어. 최소한 뭐 정보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뭘 썼는지 뭐 집으로 가져갔는지 진짜로 은행 ATM에다 돈을 쳐 집어넣었는지 그걸로 룸사롱을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부터는 검찰이 잘했다면 솔직히 이런 문제는 이슈가 없으면서 대충 뭐 달란 대로 줬을 것 같은데 이제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를 감시해야 될 거잖아요. 행정부 견제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특활비를 그렇게 풍부하게 줬더니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있어. 이제는 안 된다. 민주당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건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좀 신이 나. 내가 좀 몸이 골골한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그거 한 가지 전달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에 관련돼서 오늘 그 국힘이 도마를 갖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않고.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상정을 못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24시간 이후에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이게 다시 새롭게 폐기. 예, 폐기되고 새롭게 또 다시 올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11월 23일, 30일, 12월 1일, 12월 9일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 때 상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원래 이동관이가 나는 탄핵당할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에라이 진짜. 아이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네. 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 진짜. 최민희 의원이 자리 비켜주면서 이동관 탄핵은 뭐 기정사실로 됐기 때문에 자 어쨌건 민주당의 반격 훌륭했다. 박수 한번. 자 송준성님 감사드리고요. 이분은 송준성이에요. 선준성 아니에요. 그리고 희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